자, 같이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평면좌표는 대충 알죠? 여기 보면은 이제 외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여기 P에 있는 점 A, B를 원점에서부터 x축으로 A만큼 원점에서부터 y축으로 B만큼 떨어진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문제는 저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외심을 찾아야 되죠. 외심의 정의가 뭐예요? 그건 내심이에요. 그 외심은 뭘까요? 세변의 중선은 무게중심이에요. 자, 다시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 다음 외심은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오케이? 그 다음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죠? 삼각형의 외접원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죠. 그럼 내가 이 외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걸로 일단 외심의 좌표를 구하고 반지름을 구해서 넓이를 찾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 외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P라고 한다면 요 PA랑 지금 말한 게 PB랑 그 다음 PC가 서로 같다고 했죠? 그럼 P의 길이가 얼마죠? A 더하기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B제곱에 루트 씌워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의 제곱. 얘랑 A 마이너스 4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요. 오케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그 바이블에서 유사 문제를 다 출제한 거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면 바이블에 있는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 정리해 볼게요. 암산 되나요? A제곱 사라지죠? 자, 6A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2A가 있으니까 넘기면 어떻게 돼요? 예, 18A죠. 그 다음 여기 9가 있고 여기 B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B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9, 9 사라지고 36이죠? 오케이? 그럼 뭐로 약분하죠? 뭐 2로 약분해야 되나요? 그럼 9A 마이너스 3B는 18 이렇게 되죠. 3으로도 약분되나요? 3A 마이너스 B는 6. 그 다음 여기 두 개 볼까요? 얘랑 얘 볼까? 끝에 거랑. 그럼 A제곱 사라지고 여기 6A 남았고 8A 넘기면 몇 A야? 1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6, 17이고 9잖아요?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일단 플러스 2B. 그 다음에 여기가 16, 17이고 이거 이퀄 9 빼주니까 8. 그럼 2로 약분하니까 7A 플러스 B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 개 더해야 되죠? 더하면 얼마예요? 10A가 10이니까 A는 B는 그렇지. 그래서 외심의 좌표가 1,-3이라는 걸 찾았죠? 그러면 내가 이제 반지름만 찾으면 되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까요? 얼마예요? 9에다가 16 더하면 25점과 반지름이 5네요. 반지름 5니까 우리가 외접원의 넓이는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정리해 보세요. 예. 중요한 것만 딱딱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나온 거지? 그래도 힘들 텐데 잘 왔네. 다른 애들처럼 빠지고 그러진 않고. 내가 듣기로는 지금 너 점수면 거의 평균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 기말고사 때 좀 더 올려야지. 95점도 있다며? 잘 모르겠어요. 그래? 1컷만 알고 있는데 70점. 1컷이 70점이야? 상당히 높네, 생각보다. 애들이 잘 봤나 보다, 생각보다. 됐죠? 지울게. 네. 자, 2번은요.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이 모든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A가 90도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뭐 C 이렇게 해볼까? 상관없어요. A, 2고요. 원점이에요. 아, C가 없구나.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요. B가 6,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가 직각이라는 건 뭐 이용하라는 거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요 길이는 루트에 a-6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죠. 그다음 요 길이는 36 더하기 4니까 2루트 10이에요. 오케이? 그럼 저거의 제곱은 40이죠. 자, 40은 요 a제곱 플러스 4랑 여기 a-6의 제곱 플러스 16이네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a 제곱 마이너스 12a. 자, 36 52 56 여기가 16. 오케이? 이퀄 빵.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8이 0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2와 4죠. 그래서 얘네들 합하면 6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보세요. 자, 3번은 이제 내분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내분점에 관한 식 기억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 이 내분한다는 건 뭐냐면 요 A와 B가 있으면 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보통 뭐라고 쓰죠? P라고 써요. 이게 여기 있는 점을 X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뭐 A라고 하고 뭐 B라고 했을 때 요 수직선 상위에 있는 점 P는 어떻게 되죠? 그렇지. X좌표라고 한다면은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예요. 그래서 얘를 확장해가지고 여기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이라고 합시다. 얘를 이제 X1, Y1, 얘를 이제 X2, Y2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는 것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M 플러스 N분의 MI2 플러스 NY1이 돼요. 자, 그럼 외분점 어떻게 하죠? 이거 왜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외웠어요? 안 까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까먹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죠. 이 증명 정도는 간단하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볼게요. AP 대 BP가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MBP가 얘가 이제 NAP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외분점이에요. 자,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좀 기억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요걸 우리가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외분점의 위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외분점의 위치는 A의 왼쪽에 있을까요? B의 오른쪽에 있을까요? M이랑 N 네. 크기 차이. 그렇지. 첫 번째 M이 N보다 만약에 크다면 M 대 N 여기 위치하고요. 두 번째는 M이 만약에 N보다 작다면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M과 N이 만약에 같은 외분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M과 N이 서로 같은 내분점이라는 건 뭘 말하죠? A와 B의 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점을 구할 때는 그냥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AB에 대해서 저 선분 AB를 3등분하는 두 점을 PQ라고 하는데 ACBD를 찾으래요.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요 A 좌표가 마이너스 3,2고요. 그 다음 B 좌표가 지금 9,8이거든요. 자, 요거를 3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얘는 1대2 내분점이고요. 얘는 2대1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이 내분점을 차례대로 구해볼게요. 자, 헷갈리면, 그러니까 암산을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9, 그럼 뭐가 되죠?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3분의 8 더하기 4니까 얼마예요? 12가 되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1,4예요. 자, Q라는 놈의 좌표는 2대1 내분점이라고 했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9, 18에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6 얼마죠? 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16에다가 4를 더하니까 20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럼 요거 정리하니까 얼마냐면 4,3분의 20이요. 3분의 20이 맞나? 28에 16에다가 4 더하니까 20 맞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요걸 구하라고 했는데
A가 C보다 작다 이런 말은 왜 나왔을까? 성립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3등분점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PQ가 서로 반대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P가 더 왼쪽에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장난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C가 A보다 작다 이래버리면 갑자기 이렇게 써놓고 답이 없다 해버린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돼. 조건 이유가. AC 곱하니까 얼마야? 4입니다. 그 다음 BD 곱하면 얼마죠? 3분의 80인가요? 맞죠? 왠지 답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네, 답이 없을까요? 근데 내가 뭔가 틀린 거예요. 자, 3등분점을 했는데 2대1로 내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3분의 이거 18에다가 6 빼주니까 맞고요. 그 다음 28에 16에다가 4 더하니까 3분의 20 맞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여기가 틀린 것 같은데 왠지? 분수가 아닐 것 같은데? 28에 16에다가 여기 1 곱하기 2구나. 18 오케이? 여기 18 틀린 것도 잘 찾아내야 돼. 그럼 여기가 6이잖아. 6이니까 6, 4, 24지. 다시 여기 4고 얘 6이었지. 그러면은 BD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4, 6이 24지. 맞아요? 그럼 왜 틀렸죠? 어디가 틀렸지? 4,6 맞는 것 같은데 나 왜 틀리지? 이거를 내가 다시 이것도 잘못했지. 그러면 자 2고 18에다가 마이너스 3 하니까 15네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야. 만약에 계산 시험 볼 때 틀려서 객관식이야. 그럼 가장 비슷한 거 찍어야 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다시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요런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식은요. 그 계산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요번 시험에 그런 거 없었어? 계산 실수? 어땠어 느낌이? 몰라서 못 본 게 더 많았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하긴 첫 시험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조금 좀 잘 봤으면 했는데 조금 그게 아쉽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4번인데 요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자, 무게중심의 성질은 뭐죠? 아까 무게중심의 정의는 우리가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가장 큰 성질은 뭐죠? 그렇지. 세 중선들이 서로 2대1로 내분한다. 또 아는 거 뭐 있죠? 한 선 봤을 때 삼각형 넓이가 요 AM이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맞아요. 또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세 중선들로 이루어진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알겠어요? 잘 모르면 적어두세요. 첫 번째 정의 적어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2대1 내분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너가 말했던 성질은 그렇게 중요한 성질은 아니에요. 이 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넓이가 같다. 요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 줄게. 되게 많은데요. 넓이가 같고요. 네 번째는요. 또 뭐가 있냐면 이 변에 이 A, B, B, C, C라는 각 변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 각 변에 M 대 N 내분점들을 PQR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역시 원래 무게중심이랑 일치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2대1로 내분하고 2대1로 내분하고 2대1로 내분한 점들을 PQR이라고 했을 때 요 생기는 PQR이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역시 원래 무게중심이랑 일치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요 삼각형 내부의 한 점,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요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 이해했죠? 요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 역시 무게중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건 몰랐어요. 요것도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막 증명을 지금 다 하진 않을 건데요. 일단은 요번
금토일은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거고, 어차피 금토 오잖아요 계속. 그럴 때 조금씩 이제 증명 같은 것도 하고 심화된 내용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성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자, 일단은 요 3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다라고 했는데,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뭐죠? 이게 6번째,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예,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4를 3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니까 7 더하기 ab를 3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ab가 마이너스 7이고요. a 더하기 b가 4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제곱해서 요거 2배를 빼줘야겠네요. 그럼 16에다 14를 더하죠. 그래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둘래요? 예. 잘 보이나? 학원을 요번 주 옮겨가지고 다시 이거를 처음 띄워봤어. 중학교는 어디 나왔어, 준서야? 저 아산 어. 다녀가지고 용화중이라고. 영화중 나왔어? 오. 삼성고 가니까 어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럼 준서 너희 목표 대학은 어디야? 뭐 의대나 이런 특별한 과를 원하진 않아? 아직 잘 모르겠어? 이제 지역 인재로 의대가 거의 60명 늘어났거든? 엄청 많이 늘어났어. 신천향대랑 여기 당구대 있잖아. 100명씩 늘어났어. 거의 3배야. 그래가지고 뭐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잖아요. 너가 대학을 가는데 그 비중은 5%도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좋은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는 걸 마음가짐을 갖고 수업 빼고 다른 거 잘 봤으면 괜찮아요. 예, 수업 올리면 되죠. 자, 요 마름모가 있어요. 이 지금 도형의 방정식 단어는 중학교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도형이 되게 많거든요. 이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죠. 자, 마름모 나오면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풀까요? 일단 길이 같다고. 내변의 길이 같다는 것과 또 대각선 대각선들이 서로 이등분. 수직이 등분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뭐 마름모나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것들은 다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가지고 푸는 게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 요 ABCD라는 요 사각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풀어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그랬죠.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고 했으므로 얘네들의 중점이 서로 일치해요. 알겠어요? 그럼 얘네들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자, A와 C의 중점을 구할게요. 그럼 A 더하기 9를 2로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4 더하기 10을 2로 나누는 거가 또 뭐랑 같냐면 B 더하기 5를 2로 나눠주는 것과 그 다음에 6 더하기 8을 2로 나눠주는 거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자가 14니까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9가 B 플러스 5랑 같으므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가 돼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길이가 같다는 걸 뭔가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 A, B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느낌상? 뭐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BC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9-B의 제곱, 그 다음 16은 제곱을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5-A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럼 요거 없어지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18B 플러스 81이랑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돼서 뭔가 굉장히 귀찮네요. 자, A 대신에 B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B제곱에 마이너스 18B에 81인데 A 대신에 B 마이너스 쓰자고 했죠. 그럼 B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0에 B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5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럼 B제곱 날라가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8B죠. 이거 좀 무음을 해주고 알겠다. 그럼 B가 다 사라지니 설마?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망했는데? B가 다 사라지면 망하는데? 뭐가 틀렸지? 어디를 잘못했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식이니까 안 되고 안 됐지?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나와 있는 걸로 하자. 그럼 요 CD 길이가 얼마야?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지. 그러면 얼마야? 루트 20이거든. 맞지? 그 다음에 아까 AD의 길이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맞습니까? 요거죠. 그러면 요게 20이 돼야 되죠. 즉 A제곱 빼기 10A 플러스 5가 0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16이 살아있어요. 여기가 41이에요. 이해했어요? 다시. 여기가 아까 내가 16을 지워서 계산한 거잖아. 그럼 25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야? 41이지. 그럼 A제곱 빼기 10A에다가 여기서 20 빼주니까 21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37이죠. A는 37. 그럼 B는 얼마죠? A가 3이면 B가 7. A가 7이면 B가 11이죠. 그럼 얘네 값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더한 거는 10이나 18 요 두 가지네요. 근데 18이 없으니까 답이 1번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조금 문제를 풀고요. 이거랑 유사 문제를 풀 시간을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완벽하게 조금 금토일을 조금 보람차게 보내지 않을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6번은요. 6번은 뭐 구하라는 거예요? 자, 삼각형의 세변의 중점이 DEF인데요. 그렇죠. 얘 값이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DEF는 대체 왜 나온 거죠? PA제곱, PB제곱, PC제곱.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는 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근데 이 중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 역시 원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DEF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3분의 5 뭐가 된다? 여기 5, 9니까 3 되죠. 답이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암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면은 되게 어려워요. 알겠지? 자, 7번은 A, B를 이은 A, B의 연장선 위에 Z를 만족하는 C를 택한다. A-B의 값을 구하라. 자, 저건 어떻게 구할까? C를? 그렇지. 외분점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자, 이 A, B 대 결국은 B, C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2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A, B 대 B, C가 3대 2다? 그럼 여기가 3대 2라는 거네? 맞지? 그럼 C가 여기 있다고 보면 되나? 맞아? 3대 2. A, B 대 B, C. 아니면 C가 여기 있으면은 A, B 대 B, C. 이것도 3대 2가 되긴 하지. 맞아? 그럼 일단은 근데 A가 0보다 작다 그랬거든? A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C가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아마 0보다 작지 않을 것 같아. 일단 계산을 해볼게. 여기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잖아요? 그럼 A와 B를 5대 2로 내분하는 점. A와 B를 요 5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외분점을 구하면 외분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그럼 5-2분의 여기 5 빼기 얼마죠? 14인가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네요. 만약에 내분점이라고 생각해보자. 내분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1대 2죠. 1대 2니까 분모가 3이고 분자는 양수죠. 그래서 성립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외분점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5-2분의 5 곱하기 얼마예요? 10이죠. 그 다음 플러스 5가 되나요? 2가 되나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분의 10이니까 4가 되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두 개를 빼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요? 그거 오늘 하루에 다 못해요? 금토일날 할 거예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에 세 점이 있는데요. 이 PQR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선분 PQ랑 그 다음 PR과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QR의 중점을 C라고 했어요. 요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요 X 더하기 Y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요 C좌표 알 수 있죠? C좌표는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니까 얼마죠? 5,2가 될 거예요. 그리고 A좌표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지금 뭐예요? 합동이죠. 왜냐면은 요 길이가 같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P와 Q와 R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서 RHS 합동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A라는 놈의 좌표도 어떻게 되냐면 저 P와 Q의 중점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2,4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요 B라는 점의 좌표도 어떻게 되죠? B라는 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요 P와 R의 중점이죠. 그럼 얼마예요? 12, 그 다음에 6,5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 ABC 세 좌표를 암으로 아니까 요 무게중심을 구하면 되죠. 그럼 8이랑 5 더하니까 얼마야? 3분의 13인가? 맞지? 그 다음 9랑 2 더하니까 11인가? 3분의 11? 그럼 두 개 더하면 3분의 24? 그럼 8 이렇게 나오나? 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답입니다. 네. 잘하네요.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번에 좀 어.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반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 반 애들이 다 뭐 전교 뭐 10등 안에 드는 각 학교의 모임들, 청고, 뭐 북일고, 중앙고, 복자여고, 천안여고 막 이랬어요. 청고 애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하루는 근데 이제 되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일단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좀 원탑이었고요. 다 같은 중학교 출신이었어요. 다 불당중 출신인데 천안고, 중앙고, 저기 복자여고, 천안여고, 북일고로 쪼개지면서 걔네들이 한 학원에서 만난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2학년 때 어떤 애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 내신 과목 중에 비주류 과목들, 예를 들어 뭐 그 당시에 애들이 뭐 한국사라든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기술과정 이런 거를 잘 봐놔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잘 봐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서울대 너무 가고 싶다 그러고. 근데 1학년 때 자기가 한국상가가 8등급이래요. 난 일반고에서 8등급이면 무슨 대학을 가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포항공대 갔어요. 잘 갔죠.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중요하지만 내가 얘기했지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성실히 잘하면 수학은 내가 얘기해 주는 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거는 뭘 말할까요? 저 어떻게 할까요? 저 보면 뭐가 생각나요? 뭔가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얘는요, OA의 거리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건 알겠어요? 얘는요, AB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원점이 하나 있는데, 이 좌표 표면에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라는 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어느 점 A가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OA 직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값은 O와 B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암산이 돼요. 4 더하기 16, 루트 20. 오케이? 따라서 답은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의미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꼬아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ABC라는 삼각형, 이거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요 선분 BC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하는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취라고 해요. 자취. 자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자취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자, 자취는 우리가 점이 지나간 흔적을 자취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자취 방정식이라고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는 이 모르는 점을 P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점을 자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르는 점을 P라고 해서 XY라고 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식을 찾고요.
이 세 번째는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세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BC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BC 위를 움직인다? 그럼 BC의 특성을 봐봐요. BC의 특성은 둘 다 어디 위에 있는 점이죠? X축이 있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지금 B가 여기가 마이너스 4,0이고 그 다음 C가 만약에 C가 4,0이에요. 그 다음 A가 0,2죠. 자, 그러면은 요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죠? Y좌표가 0이죠. 그래서 X좌표는 그냥 X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AP제곱이랑 그 다음 BP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AP제곱이란 X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 BP제곱은 뭐가 되죠? BP제곱은 요 두 개를 뺀 거죠. 그럼 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뭘 찾으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 요거는 이제 뭐예요? X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여기 8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4분의 얼마야? 31이 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은 저 BC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했기 때문에 요 P의 Y좌표는 0이라고 쓰고 P를 X, 0이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을 써야 되고요. 이렇게만 쓰잖아요. 이 답이 맞거든요. 답이 맞긴 하지만 이렇게 쓰면 감점이에요.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계산도? 자, 다시 보자. AP제곱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제곱을 안 했구나. 이거 제곱 안 했으니까 이거 이제 다시 정리하면 얘가 이제 2x 제곱에 여기가 이제 8x에 그 다음에 20이 되고 2로 묶어줘서 x 더하기 여기가 4잖아. 그럼 2의 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8이지. 그럼 플러스 12예요. 오케이? 그래서 12가 최소값이 되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내가 서술형으로 썼어. 말을 붙여가지고. 근데 감점이야. 왜 그럴까? 뭘 안 했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자취를 구할 때 중요한 거. 뭐 의미를 파악 안 했다? 일단 패스. 뭐를 안 했기 때문에 감점일까? 중요한 거. 관계식 세웠잖아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관계식을 세운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근데 관계식을 세웠는데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빠졌을까?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이 선문 BC 위를 움직인다고 했죠. 만약에 직선 BC 위를 움직였으면 이 X값은 실수 전체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선분 BC라고 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이상이고 4보다 이하라는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안 하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답은 12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의미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그 자취를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한 거지 그 최소값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 문제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11번인데, 자, 11번은요, 요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우리가 D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 ABD와 ACD의 넓이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저거는 뭘 이용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 A, B, C가 있고요. 요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 그랬거든요. 각의 2등분선. 그럼 이거 뭐가 생각나죠? 이 무슨 정리라고 하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이거에 관련된 정리. 갑자기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무슨 정리라고 혹시 배운 거 기억 안 나요?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각의 2등분선의 정리라고 해요.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는 건 뭘까요? 우산처럼 보여서 우산공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성질. 요 꼭지각을 이등분했을 때 나오는 성질. 모르겠어요?
뭐냐면 AB 대 AC는 자 BD 대 DC가 성립합니다. 얘 대 얘는 얘 대 얘. 그래서 우산처럼 보여서 우산공식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거랑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랑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중등 2-2에 나와요. 이게 고1 하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고1 하에 뭐가 나오냐면요.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안 들어봤을 수가 없어요. 수학학까지 배웠으면. 자, 요거의 꼭지각에서 대변에 중점을 이은 선을 M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성질. 무슨 성질일까요, 이게? 이름이 있어요, 사람의. 자, 너의 그 내재되어 있는 기억 속에 있는 걸 떠올려 봐요. 뭐가 있을까요? 세 글자. 모르나요? 뭐라고 썼어요? 네, 파푸스의 무슨 정리? 중선 정리. 들어봤죠?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그럼 뭐죠? 갑자기 헷갈리죠? 자, AB 제곱 더하기 알려줄게요. 일단 외울게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요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예요. 알겠습니까?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도 증명해주고 싶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증명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 못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울게요. 알겠죠? 자, 근데 일단 뭐 간단하게 증명을 위에 것만 하나 해볼까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중에 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해서 요거랑 평행하게 긋는 거야.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게 평행하다고 했지. 그럼 여기가 뭐야? X야. 아, 여기가 X지. 맞아? 여기 억각이니까.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D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평행하게 그어 가지고 여기를 AC랑 자, 요거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동의각이잖아. 이거? 맞아? 그래서 요거랑 길이가 같아요. AD랑 AC가 일단 길이가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뭐가 성립할까요? 그럼 뭐가 성립하죠, 일단은? 자, 요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이 어때요? 닮음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닮음이 어떻게 되냐면 AB 대 AD는 요 BD 대 DC가 성립하죠. 맞아요? 근데 AD가 AC라고 했죠. 따라서 AB 대 AC는 요 BD 대 DC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일단 하나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요거는 증명하는 게 좌표로 두면 되게 쉬워요. 일단 좌표로 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마이너스 A, 0, 얘를 A, 0, 얘를 B, C. 오케이? 이렇게 좌표로 두면 여기가 원점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놔도 일반성을 잃지 않아요. 일반성을 잃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AB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B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 C제곱이고요. AC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B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 C제곱이에요. 그 다음 2배. 자, AM의 길이 제곱이라는 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 BM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제곱이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전개한다고 생각하면은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두 개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죠. 그래서 요것도 성립한다는 걸 다 증명했어요. 안 한다 그래놓고 다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문제를 다시 보면 요 A, B, C를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요거와 요거의 넓이비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그럼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얘가 지금 A, B, C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 D라고 할게요. 각의 이등분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할게요.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AB 길이랑 AC 길이를 찾아야 되죠. 자, AB 길이는 얼마예요?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36이랑 16 하면은 루트 50이죠. 그 다음 AC 제곱은 어떻게 되죠? 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예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드네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루트 5. 자, 8의 제곱 64에다가 16이니까 루트 80. 맞죠? 그러면은 이제 루트 16대 1이니까 4대 1이네요.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BD 대 ACD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랑 같잖아요. 그래서 4대 1이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네,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 문제로부터 되게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좋아요. 네. 증명 써놔야 되니? 필요한 거 좀 적어봐. 다 적었으면 얘기해줘. 다 적었어요? 훌륭하네요. 아, 이게 확실히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MSMP를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중학교 때 열심히 했나요? 아, 저기도 열심히 했어요? 야, 본인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열심히 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직선이에요.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형이 뭔지 알아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형? y는 ax예요.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세 번째는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이름이 다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트리플 형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기본형은 직선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얘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0,0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죠. 그 다음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ax 플러스 b라고 써도 되지만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이 어떤 원의 방정식도 그렇고 나중에 네가 만약에 기하를 한다 그러면 타원 쌍곡선 이런 거 배울 거잖아. 근데 이제 그 표준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은 전부 다 뭔가가 쉽게 보여요. 뭐가 쉽게 보이죠,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게 뭐죠? 예, 기울기가 보이고 얘는 y 절편이죠. 자, 요런 게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게 표준형이에요. 근데 요 표준형이라는 직선이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있어요. 좌표 평면 위에. 그게 무슨 직선이게요? 내 말 이해했어요? 다시, 이 표준형으로는 이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직선이게요? 어떤 직선은 나타낼 수 없을까요? 자,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그럼 기울기 양수, y절편 양수지. 그럼 대략적으로 이거는 그 y는 2x 더하기 3 요딴 거거든. 자, 요런 건 어떻게 될까? x축의 수직인 직선. 뭐라고 쓸까? y는 뭐 아니야. 이건 잘 생각해봐. x좌표가 모두 같은 거잖아. x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요런 거는 y는 b 이렇게 쓰겠지. 자, 그럼 이 셋 중에 뭘 나타낼 수 없을까? 요거는 n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m과 n에다 뭘 집어넣었거든. 근데 y축에 x축에 평행한 거? 둘 중에 하나야. 다시 얘기해봐. y축이 평행한 거. 그렇지. x는 뭐를 나타낼 수 없어요. m과 n이 0이면 y는 0이기 때문에 x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 직선으로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예요.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트리플 형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으로부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알아요? 자, 첫 번째는요,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건 쉽죠?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주어졌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점 두 개 전에. 점 두 개 전에.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저 형태죠. 그럼 한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y는 mx에다 y는 mx 플러스 n에다가 요거 대입한다고 한 거죠, 방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y-y1은 기울기 m의 x 빼기 x1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요거에다 해야 돼요. 절대로 중학교 때처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거기에다 한 점을 대입해서 n의 값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요. 두 점 x1, y1, x2, y2. 자, 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y-y1인데 이번에 기울기가 뭐가 됐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죠?
그렇지. x 증가량이 얼마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죠. 여기 x 빼기 x1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것만이라고 하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자꾸 이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할까요? 자, 뭐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맞긴 맞거든. 근데 뭐가 안 될까?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x1이랑 x2가 서로 다를 때예요. 그럼 x1이랑 x2가 서로 같을 때는 뭐라고 쓸까요? 자, x값들이 만약에 서로 같다?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어떨까? 훌륭해요. x는 x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뭐 x2랑 x1이 같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x절편이 a로 주어지고 들어봤어요? y절편이 b로 주어졌을 때. 자, 요거를 이제 이름을 뭐라 붙이냐면 이제 절편, 이거 왜 빨간색은 나오다 마냐? 절편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절편 방정식. 빨간색은 왜 나오다 말지? 새거 꺼냈는데. 자, 절편 방정식인데 이 절편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요 혹시? 파란색으로 써줘야겠다. 파란색은 잘 나오는데.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에요. 이 절편 방정식. 오케이?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저 문제를 보시면 이제 대입을 해볼까요? 기울기가 2면서 저 점을 지난다. 그 y는 기울기 2에 x-1에 더하기 이렇게 쓰라는 거죠. 네, 그러면 y는 2x가 답이네요. 엥? 미안해요. 마이너스 4. 그럼 답이 1번이죠. 정리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13번. 자, 13번은요. 이 두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럼 어떤 걸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네, 대각선의, 그러니까 중간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각선의 중점을 말하거든요. 이 대각선의 중점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대각선의 중점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5,3이고 여기가 이제 1,1이에요. 여기 중점이 얼마죠? 3,2인가요? 오케이. 그다음 여기는 0,0이랑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기울기가 얼마죠? 4분의 3이죠. 그러면 y 마이너스 y1 4분의 3의 x 빼기 x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시면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9에다 플러스 2가 되나? 그럼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이렇게 되죠? 뭐 또 정리하라 그러면 4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어디 갔어? 문제 어디 갔어? 14번. 자, 14번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의 경우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일단은 요 이차함수 경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있어요. 일단 뭘 알죠? 그렇지. 일단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크고 B는 그렇지. 그럼 C는 0보다 작죠. Y절편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것이 나타낸다는 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가? 그럼 A와 B가 둘 다 음수니까 요거는 음수네. B와 C도 둘 다 음수지.
이거 틀렸다. 아, 아닌가? 맞나? 나 미안. A가 양수고 B가 음수구나. 그럼 요거 플러스지. 그 다음에 B가 음수고 C도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지. 그럼 직선이 어떻게 나와야 돼? 기울기는 양수면서 y절편이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네. 맞아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네, 좋아요. 자, 15번은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수직이면 어떤 조건을 이용하죠? 이거는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점에서 그렇지. 첫 번째는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요 y는 그 ax 플러스 b라고 쓸까? ax 플러스 b랑 요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요 표준형으로 돼 있을 때랑 요 일반형으로 돼 있을 때랑 조금 달라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거 있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기울기가 다르면 되죠. 즉 A 첫 번째 거는 여기 왼쪽에 쓸게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 그럼 얘는 A랑 A 프라임이 서로 다르면 돼요. 요거는요?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서 기울기를 따지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이 서로 다르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외우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지 않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A 프라임으로 나눌게요. B를 곱하고요. 그러면 A 프라임 분의 A가 B 프라임 분의 B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A 프라임 분의 그러니까 요 개수비로 따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있죠? 평행한 거. 자, 평행하다는 건 어떻게 되죠? A랑 A 프라임이 서로 같은데 B랑 B 프라임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의 개수비가 결국은 기울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같고요. 여기가 다르다고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죠? 일치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일치한다 그러면 A랑 A 프라임이 같고 B랑 B 프라임이 같으면 되고 얘는 요 세 개가 전부 다 같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알아요. 중요한 건 4번이거든요. 4번. 4번은 뭐 하는 경우일까? 수직하는 경우예요. 그럼 수직하면 어떤 조건을 가질까요? 기울기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그렇지.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건 다 알아요.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알고 있나요? 아, 오케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있으셔야죠.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많기도 하고 사실 이걸 안 외워도 내가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를 이용해도 문제는 풀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되게 예를 들어 이거를 외우듯이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저거를 일일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는 거는 4, 5등급이야. 4, 5등급. 알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방금 했다시피 2A 더하기 12가 0이 돼야 돼서 A가 마이너스 6을 암산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네, 좋아요. 자, 16번은요. 저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일단 저 AB 직선의 기울기가 뭐죠? AB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이 여기서 8이죠? 8분의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인가요? 맞죠? 그럼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5분의 4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직이등분선이니까 뭘 지나야 돼요?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야 되죠. 자, 중점 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식은 y-y1은 기울기의 x 빼기 x1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제 보니까 일반형으로 써 있으니까 양변에 5를 곱할게요. 5y-15는 4x 플러스 4니까 4x 빼기 5y 플러스 19는 빵 이렇게 되나? 그러면 답이 1번이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17번은요. 자, 17번은 요 세 직선이 평면을 4개로 분할한다. 그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 평면을 4개로 분할한다는 건? 그렇지. 모두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두 평행하기 때문에 아까 평행하면 앞에 거 2개가 서로 같다 그랬죠. 얘랑 2분의 마이너스 1이 같고 여기 끝에가 일단 달라야 돼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A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할게요. 2분의 1은 B분의 마이너스 1이랑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달라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같으니까 B도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네,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의 모순이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위에 거에다가 세 직선이 평면을 4개로 분할한다.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세 개가 평행하다.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아, 2개가 일치하고 네, 좋아요. 하나는 기울기가 다른. 그렇지. 2개가 일치하고요.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예요. 그럼 2개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이게 일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게.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2분의 첫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로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로 봐서 2분의 A가 B분의 2랑 같고 2분의 1이랑 같아야 돼서 A가 1이 되고요. B는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답이 5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18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뭐라고 읽을래요? kx-y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이거 읽어봐라고 하면 뭐라고 읽을래? 자, 얘 직선의 특징이 뭘까? 이 직선의 특징. 이거 딱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K로 묶고 싶지 왠지. 그럼 이거 직선의 특징이 뭘까?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요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항등식 단원이잖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거 읽어봐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요 직선은요 항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며 기울기가 K인 직선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저 첫 번째 직선을 그려봐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 3i가 지금 x 빼기 3이거든요. y는 일단 3분의 1 x 빼기 1이에요.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여기 3을 지나니까 요런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저거는 k 값에 관계없이 뭘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그런데 요게 4, 4분면에서 맞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데 4, 4분면에서 맞는다는 건 요거랑 요거 사이의 기울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0, 마이너스 1이거든요. 요 사이 기울기 어떻게 되죠? 0이네요, 0. y좌표가 같으니까. 그럼 기울기가 0보다는 크고요. k가. 맞죠? 그다음 여기 지날 때가 3, 0이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6분의 1이에요. 6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5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9번. 자, 총 77문제니까 26, 7번까지는 해야 돼요. 자, 2x 더하기 ay 더하기 3은 0이 저 직선과는 수직이고 저 직선과는 평행할 때 a, b에 대해서 저거의 제곱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저거랑 수직이니까 뭐 이용해요? 앞에 있는 개수들의 곱의 합이 0이라는 거 먼저 이용하죠. 그 다음 얘랑 평행하다 그랬죠.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앞에 거 개수 b 2분의 2는 마이너스 b 더하기 4분의 a는 마이너스 1이 안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a, b가 일단은 마이너스 2네. 요건 1이잖아 지금. 요거 계산하면 a 플러스 b가 4가 나오네.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6에서 요거 2배 빼주면 되죠? 그럼 20이네요. 오케이? 쉽습니다. 됐죠? 네. 자, 20번 자취번호식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점의 자취를 모르니까 내가 xy라고 둘 거예요. 그럼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AP랑 BP가 서로 같다라고 두고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식을 썼죠? 그럼 x제곱이랑 y제곱이 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8x가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4x가 되나요? 여기가 4x고 8x니까 4x 되나요? 맞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8i고 마이너스 2y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6i가 남나요? 그럼 16, 16 없어지고 4랑 1 남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플러스 3이 맞죠? 그럼 a가 4고 b가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21번. 자, 21번은 저 세 점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래요.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 8가지가 있거든요. 9가지? 9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선식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요? 거짓말하지 마요. 자, 뭐냐면 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여기 ABC입니다. 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 넓이는 2분의 1에 이렇게 써줄게요. x1, x2, x3 다시 x1 y1, y2, y3 다시 y1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을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으로 빼줄 거예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이거 절대값 표시예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라 그랬죠. 그럼 x1, y2, x2, y3, x3, y1 빼기 여기는 x1, y3, x3, y2, x2, y1 이렇게 돼요. 이 절대값입니다. 이 원래는 자, 같이 두 가지로 풀어볼 텐데요. 그냥 만약에 풀라고 한다면 요게 지금 귀찮지만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2예요. 요게 A고요. 그 다음 2,1이에요. 여기가 B예요. 그 다음 3,3 굉장히 귀찮네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서 세 개를 빼줘야 되나요? 맞죠? 그러면은 하나씩 찾아보면은 자, 요 길이가 얼마냐면 2에서 마이너스니까 요 길이 3이고 요 길이 1이에요. 자, 요 길이는 4죠. 그다음 요 길이는 1이죠. 자, 요 길이는 1이고 요 길이는 2죠. 그러면은 원래 넓이가 어떻게 되죠? 원래 넓이가 4 곱하기 2니까 8이죠. 맞아요? 사각형의 넓이가 여기 4 곱하기 2니까 8이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예요. 맞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3이에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1이죠. 그럼 계산하면은 5에서 2분의 3을 빼주니까 2분의 7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공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식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자 봐. 이거를 이제 돌릴 거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썼지, 2 썼지, 3 썼지. 처음에 썼던 거 다시 쓰라는 거야. X좌표들만 순서대로. 그 다음에 Y좌표들을 순서대로 써보자. 2, 1, 3에 처음 썼던 2지.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곱해서 더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6에다가 더하기 6이거든? 빼기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걸 빼래요.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4죠. 그럼 요거 얼마예요? 11이죠. 요거 얼마예요? 4죠. 그럼 얼마? 7이죠. 그러니까 2분의 7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사전식이라고 하고요. 하나 더. 이 사전식의 편리한 점은요. 하나가 원점일 때. 만약에 x1, y1, 그 다음에 c가 x2, y2 이렇게 됐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요거는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 둘이 곱한 걸 빼주면 돼요. x1, y2 빼기 x2, y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아마 한번 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죠? 네. 자, 22번 볼게요. 22번 보시면 지우겠습니다. 이 진한 대신 잘 안 지워지는구나. 자, 저 직선과 저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2다. 요 ABC에 대해서 저거의 값을 구하라. 저 어떻게 할까? 22번. 네,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으면 일단 마이너스 3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a는 얼마죠? 2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교점을 구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직선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과 그 다음에 bx 더하기 cy 마이너스 4는 0에 얘가 수직이니까 3b 플러스 2c는 0이고 그 다음 요거 연립해서 그 교점이 마이너스 1, 2라는 걸 이용한다? 연립해서? 아니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낫지 않나? 마이너스 1, 2를?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2c 빼기 4는 0이잖아. 그럼 연립 가능하지? 2c 대신에 마이너스 3b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b 빼기 4가 0이거든?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2분의 3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마이너스 b 더하기 2c이기 때문에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이고요. 2c가 3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6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자, 23번. 자, 23번은 ABD와 ACD의 넓이의 비가 2대 3이래요. 자, 여기 2대 3일 때 요 A와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ABD와 ACD의 넓이 비가 2대 3이다. 그랬을 때 A와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요 D좌표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이 네분점의 공식을 이용한다면 5분의 27이 14에서 마이너스 9니까 얼마예요? 14 빼기 9니까 5 아닌가요? 네, 됐죠? 그 다음에 5분의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에서 3, 4, 10이니까 10이죠. 그래서 이게 1,2입니다. 오케이? 그럼 A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니까 기울기가 x 증가량 2고 y 증가량 팡이니까 기울기가 4예요. 그럼 4에 x 빼기 1 더하기 2가 돼서 요거는 4x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복이 있습니까? 네, 4x 빼기 3번 있습니다. 오케이? 네. 23번 아까 한 거 아닌가? 비슷하네.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하는. 각각 2등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둘 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도록 하는 그것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각선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1,1이고 3,5죠. 그러면은 4랑 6이니까 2,3이네요. 오케이? 자,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을 잇는 직선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1이죠. y는 x에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여기가 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거의 y절편 찾으라고 했으므로 답은 1이죠. 됐습니까? 네, 좋아요. 빨리 합시다. 25번. 26번이 원방인 것 같아요. 이거 25번까지 할 거예요, 오늘. 자, 25번 보시면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나는 것은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치 방정식 중 그럼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요 P로부터 여기랑 여기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르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뭐 A, B라고 할까요? 이거는 사실 뭘 이용하라는 거 하는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식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가요. 그 다음에 이 어떤 P라는 점 X1, Y1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요 D가 어떻게 되죠?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예요. 이게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이거든요. 거리 공식 이렇게 써줄까? 자, 그러면은 요 A, B로부터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사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르는 거리나 여기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치 방정식이 이거 뭐랑 같은 말이냐?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랑 같아요. 오케이?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그 식이랑 서로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A, B랑 요 두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의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2AX1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루트의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게 서로 같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하고 절대값 2A 플러스 B 플러스 1이죠. 이거 어떻게 풀죠? 절대값 두 개 있으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너네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줬어 대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맞아? 근데 부등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부등식. 어. 어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그 고차 방정식까지 맞지? 네. 부등식도 좀 했던 거 같아. 그래? 너는 문제 보면서 부등식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그럼 어디서부터야? 부등식부터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또 낸다는 얘기도 있어? 앞에 거 다시 낼 거라고. 어쩐지. 왜냐면은 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보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너 해설한 거 봤니? 해설한 거 안 봤니?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주관식 1번 잘못됐다고 봐. 단답형. 단답형 1번 나한테 보내줬지. 이의제기 안 해도 아무도 없니? 없다고. 그럼 하지 마. 너 맞았어? 실수 범위까지 안 하고. 실수 범위까지 안 하고 복소수 범위까지 했어? 유리수? 더 했어야 됐는데. 덜 했지? 네, 합차까지만 하고. 근데 사실 그거 엄연히 따지면 문제 잘못됐는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다. 내가 보기에 이번 주에 이의제기를 누가 할 수도 있지. 아닌가? 성적표가 더 나와서 안 하나? 자, 요거 나오면 A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B죠? 오케이? 이렇게 풀죠. 그래서 요거는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A 더하기 B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요. 요거 이제 우변으로 플러스일 때 넘기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나오고요.
오케이? 이게 자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xy로 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마이너스 1대니까 좌변으로 넘기면 두 번째는 3a, 그 다음에 플러스 3b, 그 다음 이게 0이죠. 그럼 a 플러스 b는 0이죠. 오케이? 이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건 요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0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직선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몰랐던 공식들을 상기시키면서 정리했거든요. 그럼 25번까지 해당되는 문제를 쌤이 줄 거예요. 그거 오늘 정리하면 집에 보내줄게요. 알겠죠? 한 10분만 쉴까요? 뭐 화장실 갔다 왔거나 바람 쐬려